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볼게요. 자, HLB 그룹주를 보면 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려 있는데, 특히나 HLB를 좀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제가 알려드렸죠. 20개선을 깬 순간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저점인 31,600원. 얘도 깨게 되면, 일봉에서 이 자리죠. 여기를 깨게 되면 제가 추세가 더 무너진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시장의 그 어떤 호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는 깨져 있어요.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 한 반등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자꾸 밀고 내려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3만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고 아차하면은 3만원도 깰 수 있습니다. 즉, 뭔 얘기냐면, 리보세라닙의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 제가 비교해드리죠. 왜 그러냐면, HLB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삼성전자 회사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회사 안 나쁘죠. 제가 사건 HLB도 안 나빠요. 리보세라이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8, 9만에 사면 안 되듯이 HLB도 추세를 깼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관망하고 조심해야 돼요.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을 때가 제일 좋은데 아직은 바닥을 못 잡았죠. 엄연히 아직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 위험할 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현금화를 시켜놓든 분할 매수를 저 천천히 하든 뭐 대응이라는 거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나쁜 악플이 달려요. 그건 뭐 누구냐. HLB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쁘게 찍으니까 저 사람 나쁘게만 찍느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8만 원일 때 위험하다고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지금 6만 원 됐는데 제가 이 친구 5항일 때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언제 사러 했냐? 5만 원일 때부터 사라고 그랬거든요. HLB를 지금 나쁘게 찍는 게 아니라 주식은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주식에서 나쁜 주식, 좋은 주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종목을 선택하고 추세를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HLB는 아주 훌륭해요. 리보사라립도 훌륭하고 그렇게 큰 그 가남 삼상 같은 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 성공한 건 알겠는데 주식은 싸게 사야 되겠죠. HLB가 리보세라닙이 엄청 좋은 건 알겠는데 대신에 주식은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추세의 전환과 턴이라도 되고 이격이 모이는 과정, 즉 5일선, 11선, 21선이 이렇게 이격이라도 모여야 되고 되도록이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고 5일선이라도 돌파 안착을 해놔야지만이 정말 단기적이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봅니다. 이거 왜 보고 있어? 죄송해요. 공매도 본다는 게. 많이 나오죠. 30% 많이 나와요. HLB 공매도 많이 나오고 대차 거래는 뭐 크게 들진 않는데 엘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한 7%씩 많이 나오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HLB 어떤 악재도 믿지 마요. 그 나쁜 악재도 믿지 말고 호재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요. 알았으니까 추세를 돌려놔야 되겠는데 엘센도 엄연히 수급계열선인 60계열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다행히 안 깨고 있어요. 주봉에서 추세를 못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전 저점, 그러니까 11월 29일 저점을 깨게 되면 추세가 더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주식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있는 생명과 같죠. 제가 아는 한 리보세라닙의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주식들의 추세는 다 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게 맞아요. LG도 5주선을 전혀 못 들려놓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추세가 중기적으로 하향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 손을 대지 마요. 엘테도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엘테도 월봉에서 20개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리냐면 아차하면 이전 저점 여기까지 와요. 뭔 얘기냐면 7,500원, 7,6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이제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 주봉에서도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고 이렇게 하방으로 7,4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관망했다가 되도록이면 더 쌀 때 분할로 모아가시면 좋은데 이 친구의 재무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들이 감당하고 보셔야 돼요. 자, HLB 글로벌도 주가는 낮아요. 근데 이 친구도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더 하방으로 열려 있어서 한 번에 많이 살지 말고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내일 모레 사고 돈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번 주 샀으면 추세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다든가 다음 달에 한 번 본다든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작은 관리를 통해서 천천히 사는 거지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에 사고 오늘 오후 10시에 사고 이따가 2시 반 종가 베팅하고 저 분할 매수했는데요. 그거 분할 매수 아니에요. 하루에 몰빵한 거지. 이해하셨죠? 분할 매수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엘테나 엘제나 엘상이나 HLB는 엄연히 회사의 리보세라는 회사의 행보는 좋지만 삼성전자가 회사의 내용은 좋지만 주식이 싸게 떨어졌듯이 엄연히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로터스는 당분간 패스하고. 자,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을 제가 알려드렸죠.
이제 월요일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같은 날 절대 5일선을 20선 깨지 않아야 되고, 특히 주봉에서 20주선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다음 주에도 20선을 지켜주게 되면 결국은 4주간 한 달을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럼 주식은 옆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자, 가격 조정이 있었으면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을 하는 동안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자, 박셀바이오를 봅니다. 자, 박셀바이오는 월봉에서 다중바닥은 그렸어요. 투바닥을 그렸기 때문에 일단 주봉에서 5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이죠. 자, 최저점인 35,100원 안 깨야 되고, 내일 같은 날 20원 회복해 좀 매수 올만해요. 자, 올리패스 아직 추세 유지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추세라는 건 월봉에서 봐요. 5개월선 가격이 정확하게 5,400원이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선을 지켜주고 잘 끝났어요. 즉 추세가 유지가 돼 있다. 단지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항상 안 좋죠. 월요일날 내일도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고, 유틸렉스도 아직 잘 지켜주고 있어요.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괜찮고, 일봉에서나 주봉에서나 추세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저쪽 높은 거거든요. 또 한번 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처음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만, 여기가 목표가니까, 예전에 여기 샀을 때 여기가 목표가라 내가 먹을 마진폭이 컸지만 지금은 마진폭은 작다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도 당연히 거래량 변화 생겼죠. 제가 영상 첫 부분에 알려드렸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거래량이에요. 그죠? 거래량의 변화가 생긴 친구들은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NC트론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생겼고 돌아 나가고 있는지, 동전주는 재무에 대한 위험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NC트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5선만 깨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유지가 돼서 또 한 번 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윤민님 노란별 되셨구나. 축하드려요. 자, NKMX도 월봉 해체가 굉장히 낮아요. 일단 20개선까지는 갈 거예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추세가 잘 유지가 됐죠. 나 추세 유지하고 있어. 일봉에서 21선 근처에 살아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인 거고, 앞으로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알리코지약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봅니다. 대량거래 빵 터졌죠. 제가 대량거래 위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요렇게 삼각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 쓰지 마요. 알았으니까, 대량거래 들어왔으니까 그냥 너는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5개월선 장기적인 지표인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해요. 주봉에서 봤을 때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국약품도 계속 추세가 좋죠.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안국약품 뭐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바닥에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요. 자, 일봉에서는 제가 5일선 그칠 때마다 매수라고 그랬는데, 이날도 매수, 수익권, 이날도 매수죠. 앞으로도 계속 5일선만 아끼면 되고, 바닥에서 터진 이 거래량을 의심하지 마요. 우리는 여기서 아우 지겨 하지 말고 잘 버텨주면 됩니다. 자, 신신제약도 잘 보고 있었는데 그랬죠.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일단 월봉에선 바닥권이에요. 주식이 굉장히 싸고 5개월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도 정배열의 시작이죠. 정배열의 시작 속에 십자도지 캔들은 굉장히 좋아요. 캔들 공부는 따로 하지 마요. 캔들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아도 제가 따로 다 알려드려요. 왜냐, 캔들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틀리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 캔들 공부한다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그러는데 윗꼬리는 무조건 나쁜 거래. 야, 누가 그러는데 밑꼬리는 무조건 좋은 거래. 이거는 이 주식의 월봉과 주봉의 위치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캔들 해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캔들은 상황이 틀려요, 해석이. 그러니까 캔들 공부를 따로 하지 말고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넥스턴 바이오는 리튬 관련주에 월봉에서는 추세를 못 틀어놨는데 주봉에선 돌려놨어요. 5주선 위에 있죠, 지금. 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아직도 흐름은 좋습니다. 이 거래량을 의심하지 마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친 세력분들이 이거 손실 보고 판다고 말도 안 돼요. 자, 영진약품 제가 며칠 기다려야 했죠. 제가 내 동매매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내 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졌어, 진짜로. 그런데 이게 땡땡이가 아직 안 생겼어. 자, 그래서 연직약품은 5일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는 5주선까지 밀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게 땡땡이로 인식해서 그냥 뛸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금요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땡땡이로 보인다면 저도 좀 의심이 돼요. 땡땡이가. 그러니까 분할로 사시면 돼요. 나는 21선까지 한 5번 나눠 사야지. 이렇게 분할로 사시면 돼요.
JW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JW 신약이 완벽한 땡땡이에요. 자, 이제 땡땡의 위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주봉에서 보면 20선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20주선만 깨지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땡땡이가 생겼죠. 자, BP도를 봅니다. 우리가 근간에 가장 최근에 땡땡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십자도지 위아래 캔들은 왜 생기는 거냐면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 때문에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땡땡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음날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안 뛸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만들면 되죠. 그런데 뛸 확률이 80%예요. 뛰었습니다. 그래 비프도 그냥 날아갔죠. 그러면 JW 신약이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엄연히 땡땡이 생겼어요. 그런데 땡땡이가 생겨도 얼마든지 이렇게 밀릴 애들 많아요. 시장상에 따라서. 단 분할로 사볼 만한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JW 신약을 살려고 하는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고점이 아니잖아. 바닥권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도전하려면 얘 갖고 도전해야죠. 이 땡땡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명문제약을 봅니다. 땡땡이 생겼죠. 자,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좋긴 한데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진 애들은 조정을 잘못 거치게 되면 한 달이 걸치는데 명문제약처럼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물량을 싹점 대량거래 빵 터진 애들은 2, 3일 쉬었다 바로 떼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완벽한 땡땡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의 땡땡이는 애매한 땡땡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5일선 근처에서 즉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강하게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JW 신학이나 명문제약이나 영증약품이 땡땡이가 생겼다고 그래서 바로 뛸지 안 뛸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 땡땡이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빵 터서 끌어올렸는데 좀 쉬었다 가겠죠. 누군가가 매도할 건데 그러면 꼬리가 달리겠죠. 이렇게. 근데 누가 받쳐줘. 그러니까 십자도지가 생기죠. 이게 하루만 생겨도 좋거든요. 다음날 또 생겨. 누가 또 팔았는데 누가 또 샀어. 그러니까 지켜주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크면 올라갈 테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하면 떨어지겠죠. 요게 균형이 딱 맞은 거예요. 요게 십자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는 이 애매한 이틀, 요걸 땡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땡땡이가 생겼을 때 위력은 생각보다 강한데 한국파마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친구가 여기서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왜 샀냐면 땡땡이를 믿고 여기 땡땡이죠. 이 좋은 자리죠, 이 친구. 땡땡이를 딱 여기가 월봉이 진짜 굉장히 낮아. 그 다음날부터 날아갔죠. 날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은 많이 봐요. 아까 BP도도 알려드렸고, BP도 알려드렸고, 땡땡 생기자면 날아갔죠. 여기에요. 다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가 본 종목 중에 땡땡이 쳐서 날아간 거 엄청 많아요. 물론 땡땡이를 쳐다고 다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 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엄연히 월봉에서 5개월선을 다 깼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못 돌려놨고 셀트리온도 못 돌려놨어요. 셀트리온에서 못 돌려놨고 단지 이 정도면 주가가 싸기 때문에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지 않아요. 다시 뚫어줘야 되고 안착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뭐가 생길 거냐면 이렇게 옆으로 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셀트리온을 여기서 사러간 적도 없고 여기 셀트리온 같은 걸 제가 30만 원에 사러 간 적도 없고 28만 원에 사러 간 적도 없고 여기서 사러 간 적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사러 있어요. 지금부터 그냥 매달 꾸준히 모아나가면 내년 내후년에 팔면 돼요. 내년 내후년이 길게 봐야 돼요. 내년 중반이나 이런데. 그런데 셀트리온 SK를 찬양한다고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있는 듯 하셨겠죠. 내가 언제 이런 사라고 했어. 바닥에 사라고 그랬지. 삼성전자를 제가 5, 6만 원대 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언제 8만 원에 사라고 그랬어. 삼성전자를 찬양하거나 HLB를 찬양하거나 셀트리온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쌀 때 꾸준히 모아가란 얘기인 거예요. 제가 찬양하는 자리는 이런 데지 월봉 고점에서 전 주식이 좋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우든 우리 멤버님들 월봉 고점에 주식 사면 제가 엄청 잔소리 하거든요. 내동매매하거나 월봉 고점에서 사서 주식이 물렸다. 우왕할 때 자꾸 물타기 해서 더 손실 큰일 났다. 이건 무조건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엄연히 주식은 바닥에서 사가지고 매집할 때 사가지고 그죠? 요렇게 왜 안 나와? 바닥에 사가지고 상승할 때 팔고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매집할 때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여기서 사요. 하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또는 여기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물타기해요. 그럼 손실이 더 커지겠죠. 우린 여기서 사죠 지금. 여기서 사요. 근데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좋게 얘기할 때 여기서 투자하라는 거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이 종목 내가 찬양한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식을 사러 간 적이 없어요. 본인이 샀지. 전 여기서 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니까 당연히 제가 찬양하지. 월봉 바닥에 샀을 때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포스코인텍 하나만 봐도 제가 언제 좋다고 그랬냐면 이럴 때 좋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나와라. 또 시작했다. 잠시만요. 다시 켜야 돼요.
우리 그냥 포스코홀딩스를 볼까요? 그냥 편하게. 너무 포스코는 많으니까. 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어디서 좋다고 그러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여기서부터 좋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뚫어자마자 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몇 억 단위로 투자하려면 제가 이 친구를 사라고 그랬어요. 호가창이 가볍지 않죠. 무거워요. 그런데 3, 4억 투자하기에는 너무 중소형주가 너무 힘드니까 호가창 때문에 굳이 하려면 포스코홀딩스를 여기서 중장기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여기서 좋다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찬양한다고 욕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좋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찬양하고 좋아하는 자리는 월봉 바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자꾸 찍지 말라고 하는 건 그분들이 높게 산 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디 갔냐? 포스코홀딩스가 이 당시에 23만 원이었지 29만 원이요. 끝나냐 안 끝났어요. 어딜 갈 거냐면 이식교선을 깨지 않는 한 다시 한번 35만 원을 가요. 그러면 얼마 전에 포스코그룹 전체가 난리가 났죠. 당연히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주들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요. 이제 와서 나중에 40만 원, 25만 원일 땐 또 못 사고 있다가 40만 원, 46만 원 물려가지고 22만 원 떨어져 좋다고 하니까 찬양한다고 오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셀트리온을 제가 34만 원에 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듯이 28만 원에 사러 간 적이 없듯이 살려면 지금 사라는 거죠. 팔려면 내년에 파는 거고 요거 며칠 떨어졌다고 며칠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야 큰일 났어요. 셀트리온 난리 났어요. 막 이렇게 엄청 안 올라가는데 야 이거 완전히 잡중가 봐요. 뭔 얘기하는 거야. 바닥인데 본인이 높게 산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 8만 원 구매했는데 야 삼성전자 나쁜가 봐. 엄청 나쁜가 봐. 삼성전자 뭐 회사가 저래. 이거는 본인이 8, 9만 원에 잘못 산 거죠.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20% 안겨줬는데 뭐가 나빠? 본인이 산 위치에 따라서 회사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남한테 핑계를 대지 마요. 본인이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동 매매하고 본인이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고 재무 안 보고 이상한 거 사고 테마주 사고 단기 테마 살 거 장기로 들고 왔다 물려가지고 그 회사를 욕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샀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지만이 본인 실력이 늘어요. 맨날 남 탓하고 찍는 유튜버 욕하고 맨날 누구 욕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 본인 실력이 안 늘겠죠.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이럴 때일수록 약 물고 내가 다시 공부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어느 주식이 바닥주에 있고 내가 지금부터 바닥주를 다시 시작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야죠. 그죠? 남들한테 고마워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축구 선수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16강 올라갔어요. 야 감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2002년 빼고 처음 있는 거죠. 아 손흥민 선수 얼굴이 퉁퉁 벗더라고요. 끝나고 봤는데 가면을 벗는데 야 얼마나 고생했나 진짜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나도 주식 얘기하다 그런 거긴 한 건데 누군가한테 고마워해야죠. 우리는 그래야 내 인생도 좋아집니다. 자, 치매 관련주는 피플바이오는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20개월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일단 맞았어요. 목표가를 맞았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떨어질 수 있다는 확률이 큰 거죠. 그런데 절대 육션 깨면 안 돼요.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제가 피플바이오 처음에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조심해야죠. 맨날 찍으니까 찍는 거예요. 쫓아가지 마요. 엔젠바이오는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시가 하나 떴죠. 자 볼까요? 자, 전환가액 조정했네요. 전환가액 조정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식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이런 거죠. 엔젠바이오가 12발행했을 때가 만약에 여기야. 제가 언제인지 모르거든 여기야. 근데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건 리픽싱이 있어요. 처음에 전환가액을 1,000원 했어. 그러면 리픽싱을 30%를 줘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7,000원이 되면 7,000원 전환가액을 조정하고 그만큼 주식을 더 줄게. 이게 전환가액 조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런 거 믿지 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공시니까 그래 전환가액 조정하는구나. 조정하는가 보지 뭐. 알겠는데 자리만 깨지 마. 5개월선 가격이 8,530원이 때 여길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도 5주선과 20선부터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공시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 공시 신경 쓴다고 저 뉴스 찾아보고 공시 분석한다고. 주식은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에서 주식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쓸데없이 뉴스 분석하고 공시 분석하고 물론 공시는 분석이 필요한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는 주식 공부가 아니죠. 수급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예요. 알았으니까 어라 대량 거래가 터졌네. 얘 뭐지? 누군가 바닥에서 터뜨렸죠. 자 그런데 전환가액 조정을 했든 말든 또 터졌죠.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죠. 땡땡이가 섰을 때 못 날아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못 날아간 거 따니는 순간 한 6% 갔다 왔거든요. 이 정도에 만족 못하죠. 3분 만에 갔다 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대체 5일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10일을 어떻게 기다리고 6개월 어떻게 기다리고 셀트리온을 내년에 어떻게 팔아 그래. 도저히 못 팔아요. 3일도 못 버티는데
그 이 주식이 끝나냐? 이게 왜 끝나 지금 도대체 거의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닥에서.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이 주식은 5주선이나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내 생각과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공통됐을 때 본인이 생각해도 야, 엔젠바이오가 전환가액은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월봉에서 한 이게 6개월간 몇 프로 가고 있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들어왔으면 얘네들이 세력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고 말도 안 되지 않을까? 이게 내 생각하고 같다면 그냥 사시면 돼요. 꾸준히. 분할로. 그 어딜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내가 주식을 산 자리가 여기도 아니고 월봉에서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좋다는 거죠. 근데 어떤 뉴스나 공시를 해석하고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는 생각하지 마요. 이해하셨죠? 뉴스는 아무 상관없어요. 공시도 상관없고 영업이익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최고로 찍던 날 신저가를 찍었어요. 이상하죠. 아마 삼성전자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상할 거예요. 야, 내가 공부해보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최대래. 근데 오늘 왜 신저가 찍었지? 아, 주식시장 도박판인가 봐. 아니에요. 본인이 또 높게 산 거예요. 주식은, 모든 주식은 추세에 기인하기 때문에 왼쪽 산 초반에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산이고 옆으로 있어. 여기서 영업이익이 좋아도 소용없고 여기서 그 어떤 호재가 떠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어떤 계약권이 터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떨어져요. 자, 예를 들면 제 일진파워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절대 일진파워 들고 계시면 주주분들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봅니다. 자, 일진파워는 원전 관련주로서 예전에 9배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뉴스가 떴어요. 폴란드에 뭘 한대. 우리나라 원전이 폴란드에 뭘 한다는데 그나마 잠깐 움직이 안 움직이죠 지금. 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측산 우하향이죠. 어떤 좋은 뉴스, 어떤 영업이익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얘는 못 올라가요.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제 생각이 틀려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순간 뛰면 그러면 요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겠죠. 왜? 어떤 세력들은 3,400원에 사가지고 28,000원 팔았을 건데 여긴 설거지하는 거예요 지금.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 걸리죠. 이게 산으로 비교하면 간단해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겠죠. 제가 여기서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죠. 뭔 얘기냐면 주식을 살 때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뉴스, 공시, 기사, 찌라시 아무것도 믿지 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거래량이에요. 이해하셨죠? 거래량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간단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고 주식이 좌측산 초반에 있는 걸 싸게 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호가창을 하루 종일 보고 있고 호가창 강의한다고 호가창 그거 보고 있고 물론 호가창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그래서 그걸로 주식 수익을 잘 내시면 잘 내시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큼 실력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서 가만히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싸게 사놨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대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있는데 자 볼까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화장품주, 면세주 날라다니다. 한알령은 아직이라고 하는데 엔터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화장품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는 조금 높죠. 자, 월봉에서 바닥권 다 탈출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연업, 코리아나 애경상 얘네들 끝났냐 안 끝났어요. 이제 거래량 터졌는데 근데 이제 거래량 터져서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쫓아가지 말고 눌림목에 한국화장품 5일선 근처, 한국화장품 기다렸다 5일선 근처 연우는 땡땡이 생기자마자 떴죠. 제가 연우의 땡땡이의 유력이 알려드렸죠. 이 땡땡이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땡땡이 몇 개 정보 알려드렸죠. 땡땡이를 그리게 되면 다음날 띠락률이 굉장히 기다렸죠. 이런 거 날라갔어요 그냥. 땡땡이 그리자마자 몇 프로 갔다 하냐 금요일날 19%. 그 시장이 안 좋은데 코스닥이 1%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20% 날라갔습니다. 이게 땡땡이 유력이에요. 뭔 얘기냐면 토니모리, 컬러레이, 잉글루드의 본누 전부 다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음봉이 떨어지거나 눌림목이 졌을 때 굉장히 살만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살만한 친구들은 이 영상 끝나고 10시 55분이니까 이제 끝낼 건데 끝나고서 제가 분명히 노란 썸네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 썸네일 바로 떼어드릴 거니까 이걸 클릭을 하시면 VIP 멤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같이 만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제가 혹시나 아까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조금 목소리가 과했다거나 또 좀 잔소리 같았다면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서 누군가가 뭐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분을 너무 위로하기보다는 나는 혹시나 높게 사지 않았나 나는 비싸게 사지 않았나 만약 어떤 유튜브가 지금 좋다고 한다면 그 주식을 높은 데라는 게 아니라 낮은 이자로 떠나면 그분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고 최소한 앞에 걸어가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내 스승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지 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 멤버님들은 지금 11시 10분쯤에 아니다. 커피 한 잔 사갖고 오게요. 한 11시 20분쯤이나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